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5일.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이죠. 5월 어린이날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제 대부분 열렸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FMC 5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3% 내외, 미국 증시가 3% 내외로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하는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시장이 참 우려했던 부분들이 불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급반등하는 좋은 모습들,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거기에 좋은 어떤 상승 마감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휴장이긴 했지만 금요일 날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건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크게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안 된다면, 금요일 날 금리에 좀 민감도를 크게 보였던 그런 업종들, 종목들, 우리나라 증시가 급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 파월 의장의 발언들, 그리고 FMC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전략에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달 FMC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시장 예상대로 50bp 0.5% 인상해서 1% 정도 이제 금리가 된 거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죠. 한 번에 이제 0.75%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급진적인 어떤 우려감을 좀 낳는 부분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죠.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인상에 대한 75bp 인상에 대한 차단을 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FMC 결과 났을 때는 시장이 좀 미정미정했는데 이 기자회견과 함께 시장이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는 강하다. 경기 침체는 없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우리가 경착륙. 막 급진적으로 이제 착륙하는 형식의 경제가 되면 이제 부담이 커지잖아요. 부작용도 커지고. 그런 부분에서 연착륙 가능하다 해서 긍정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장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좀 불식을 해준 거죠.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이제 높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제 중국의 공급망 이슈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플레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장기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인플레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인플레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지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올라간다면 사실 긴축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플레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지금 상반기에 곧 정점을 좀 찍을 거라는 어떤 의견이 대세인데, 사실 그건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인플레 일시적이다, 뭐 작년 초 중순만 해도 그게 막 대세였잖아요. 주장하는 게. 근데 연말로 갈수록 이게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파월 의장도 이제 선언하면서 결국 이제 인플레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한 예상, 뭐 경제에 대한 예상을 할 때 인플레가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수준이 되고 있는 거를 전제 깔지 않고 이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 허물어졌죠. 예상했던 수준들이. 그래서 인플레가 꺾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FMC의 지금 이 생각들, 파월 의장의 이 생각들이 유지되면서 오늘 안도 랠리가 어떻게 보면 추세 반전과 이제 안정된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될 텐데, 이게 안 꺾이면 사실 오늘 그 급반등한 이유가 사실 소멸되는 거죠. 다시 되돌림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가 수그러드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변수죠. 전쟁 사태가 꺼지고 중국 코로나 잡혀서 공급망 원활하게 되고, 이겁니다. 그래서 딱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플로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저게 어느 정도 사그라들 만한 어떤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되면 이제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0.5% 인상을 하면서 한국은 지금 5월달 그 금통위를 앞두고 있죠. 예, 현재 1.5%인데 아마 이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예, 금통위도 올리게 될 것 같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높은 수준에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금 유출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은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했었고 또 미국의 금리보다 기준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5월달 한국도 금리 인상을 아마 단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임에도 이제 몇 개 증권사에서는 요 FMC에 대한 어떤 그 결과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신한증권의 리포트를 체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한 리포트 같고요. 제목이 이제 빅스텝 단행, 0.5%가 빅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단. 이게 이제 안도레리를 냈던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50bp 인상 6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대차 대조표를 이제 축소합니다. QT라고 불리죠. 양적 완화의 반대, 양적 긴축. 이제 연준이 코로나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국채 채권을 사가지고 이제 돈을 푼 거죠. 근데 그 보유 자산이 많이 늘어났겠지 않습니까? 사들였으니까 이제 채권을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을 매각하면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야죠. 걷어들여야죠. 그게 이제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요. 결국 이제 요게 6월 1일부터 단행되고요. 이제 스케줄이 확실히 확정 지어진다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토요 강좌에서도 좀 관념적이면서 이런 기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 드렸잖아요. 개념적인 것들을. 주식시장은 결국 뭐 앞이 안 보이는 게 사실 리스크다. 근데 이제 딱 스케줄 정해졌고 50bp 인상 딱 정해졌잖아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이런 측면의 어떤 센티도 같이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워 의장이 강한 경제, 물가 피크아웃을 좀 기대한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차단을 했다. 그리고 추가 악재로 다가오지 않을 FMC와 국내 경기, 금리 안정세에 대한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 증권사의 또 의견도 같이 덧붙여 있고요. 팩트 내용 한번 보죠. 이번 3, 4일 FMC에서 시장 예상보다 누그러진 긴축 경로를 제시했다. 시장 예상은 좀 이제 세게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75bp도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예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세게 받았죠. 연방금리 목표 금리를 만창일치로 0.25, 0.5에서 0.751%로 50bp 인상을 했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은 6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을 밝혔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했으나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고물가를 제어할 자신감을 표현했다. 자신감을 표현한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고물가, 인플레라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제어할 수 있다. 충분히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닌 거죠. 물가 안 잡히면 정말 망조드는 거잖아요. 경제든 나라든. 근데 꼭 제어할 수 있다. 자신감을 말한 거죠. 향후 2차례 추가 기준금리 50bp 인상을 열어놓았는데 앞으로 이제 2번의 이제 앞둔 그 회의에서 연속으로 이제 50bp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인상 얘기를 좀 한 거죠. 근데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우려가 이제 불식됐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올라가죠.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며 연준은 긴축에도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안정 심리를 주는 어떤 포인트였고, 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 인플레 이게 심해서 소비 줄고 뭐 이런 것들 투자 줄고, 근데 1분기 경제 활동이 둔화됐긴 하지만 결국 소비와 기업 투자는 강한 상태다. 뭐 가장 이제 고도화된 데이터를 아마 갖고 있겠죠, FMC는. 거기에 기반해서 정책들을 펴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발언은 가장 이제 많은 걸 알고서 이제 하는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비와 기업 투자는 강한 상태라는 걸 강조했다는 게 좋았던 거고, 고용 증가세 자체는 이제 최근 몇 달간 강했다, 스트롱이라고 했었는데 로버스트, 견조하다, 로 이제 소폭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단기적 측면이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이 전쟁 영향이 다소 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한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이슈가 굉장히 큰 어떤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뭐 전쟁 사태가 안 꺼지고 막 러시아가 조금 더 뭐 영토 더 뺏으려고 막 한다든지 주변국으로 그 확산시켜가지고 또 버린다든지 하면 좀 악화되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급진적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사실 이제 긴축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고, 또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 관련 중국 봉쇄가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인플레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래서 중국의 봉쇄 자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뭐 중간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테슬라든 애플이든 저기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생산해서. 그래서 그 공급망 차질 자체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험이 매우 주의를 기울일 만한 부분이라는 게 추가됐다는 거, 요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잘 돼야 될 텐데요. 코로나가 좀 잘 잡혀가지고. 그래서 대차대표 축소는 6월 1일부터 이제 초기 3개월 동안에는 국채 300억 달러, MBS 175달러로 진행되고, 이후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확대가 된다. 조금씩 해서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시중에 돈을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파월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다, 물가 통제 그래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50bp를 초과하는 금리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75bp 금리 인상은 현재 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고요.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 물가가 안정화될 경우 재차 25bp 인상으로 되돌아갈 것도 예고했다. 그래서 사실 그 3월달 대비해서 4월달 이제 CPI, 미국 CPI가 나온 건 아닌데 4월달에는 유가도 좀 안정화됐잖아요, 3월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3월이 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25pp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열어두고 있다는 거, 인플레에 달린 문제라는 거, 요거를 재차 또 확인했고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지만 장기 기대 물가는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크게 이제 불황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 어떤 그 유가 급등이라든지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한 그것만 좀 잘 잡히면 장기적인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급망, 공급 충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들, 이게 확대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은 최종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로 되돌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준 계획대로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될 경우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2년 1분기 GDP의 36% 정도에서 24년도 4분기 23% 정도로 줄어들고, 적어도 2년 반 이상의 양적 긴축이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흐름이다. 시중에 돈이 이제 되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시장 안에서도 선별적인 이제 업종별, 종목별 상승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 우르르 같이 상승하고 막 대세 상승 가고, 이거는 이제 적어도 2년 반 동안은 나타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 종목 전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 금리 인상기 속에서도 돈이 이제 이렇게 긴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브랜드력을 갖고 있다든지,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이제 뭐 어떤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격 정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인플레 상황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그 기업에게. 예,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더 이제 강한 상승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소수의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브랜드력이 높은 기업들이 사실 10년 전에도 그 미국 금융위기로 돈을 풀었잖아요. 지금보다는 적게 풀었지만, 적게 풀고 이제 긴 시간을 두면서 풀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긴축 들어가고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시중에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시기에 시장이 어떻느냐? 당연히 지수는 그냥 박스피였어요. 박스피. 예, 우리 6년 동안 박스피였던 거. 근데 그때 이제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또 섹터별로는 뭐 화장품 막 대세 상승 오기도 했고 바이오 대세 상승 오기도 했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그런 판이 바뀌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작년 말부터도 계속 얘기 들었던 거고 어쨌든 그런 시장에 적응해서 거기에 적합한 전략들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면 지금 시장이 사실 뭐랄까 그냥 나쁜 시장이 아닌 거죠. 투자하기에 나쁜 시장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 향후 두 차례 회의 동안 50bp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막 전제 상태 더 심각해져 가지고 막 공물가 원자재 막 급등하고 중국 막 코로나 더 확산돼 가지고 막 수십만 명 막 생기고 이러면 사실 그 75bp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확대될 경우 긴축 경로가 재차 가팔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이 빠르게 해소될 경우에는 뭡니까? 긴축 속도가 늦춰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따른 문제다. 전쟁하고 저거 중국 코로나 저거 지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뭐 나스닥 기준으로 3%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급반등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살짝 깼는데 여기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명분은 제공됐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중장기평 요 선이 지금 한 13,37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요 선을 빠르게 이제 돌파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S&P하고 다우는 뭐 480일 중장기 이평선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보다도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더 중장기 이평 안쪽으로 들어와서 매물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낮아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떨어졌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올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종이 당연히 이제 뭐 기술주 같은 거 금리에 민감한 할인율이 높은 바이오 기업들 이런 쪽이었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애플이 4% 급등,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한 3%, 테슬라가 한 4.7%, 아마존이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급반등이 나오진 못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5%, 알파벳 4%, 엔비디아, 그러니까 빅테크가 제일 세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인텔도 3% 상승. 이렇게 AMD가 이제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9% 상승했네요. 와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 스타벅스도 9.8%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상승하면서 반도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장에서 TSMC도 2.5%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반전하는 분위기 속에서 빅테크 또 이제 금리에 어떤 타격을 입었던 그런 업종들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IT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 금요일날 급반등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파월 의장 발언들 그리고 FMC 결과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뭐 간단하게 한다 보니까 20분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하여튼 오늘은 휴장이니까요. 일단 내일장 또 반영되는 것들 잘 체크해서 또 자세히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그래도
다행히도 미국 시장이 또 급반등하면서 불안감보단 그래도 기대감으로 좀 휴일 같이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신박사 또 잘 정리해서 잘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